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남자 큰인입니다. 9월 4일 증시 전망에 대한 브리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보면은 그 미국 증시가 고용지표 개선에 힘입어서 일부 종목의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졌음에도 혼조세로 출발을 했고, 그러나 유럽 경제 지표 둔화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 결여로 매물이 출회가 됐고, 그로 인해서 테슬라가 급락으로 촉발된 그동안 상승이 컸던 대형 기술주 등 일부 종목군 위주로 매물이 급격하게 출회되면서 낙폭이 확대가 됐다. 자, 이제 테슬라가 좀 이제 차익 욕구가 높아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로 추정되는 물량들이 꽤 많이 나오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 전망을 종합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미증시가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군 위주로 급격하게 매물이 출회되며 급락을 했다. 이는 한국 증시에서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욕구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동안 주식시장과 여타 금융시장은 물론 경제지표와의 차이가 컸다는 점을 감안, 향후에도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일 정부는 국민참여형 유딜펀드 세부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렇지만 관련 종목군의 경우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다만 이번 펀드가 정책 펀드로는 역대 최대인 20조 원, 5년간 매년 4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펀드가 조성되는 내년에는 관련 종목군의 강세를 기대할 수가 없다. 지금 어제도 보게 되면은 유딜 관련 펀드가 유딜 펀드로 인해서 유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사실 상상 초월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유딜 관련주는 이런 거는 단기적인 걸로는 접근을 하되 지금은 함부로 중장기장 종목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뭐 실적이 지금 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성장성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정책이 바뀌게 되면 뒤집혀 버리거든요. 정치인들이 언급한 것들 중에서 이게 실적을 동반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이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은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 좀 좋은 것들 많은데 굳이 이런 것들은 크게 잡아갈 필요가 없고, 정책에 의해서 이 정도 움직이는구나 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보면 결국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의 특징처럼 상승 주도했던 종목군 위주로 매물이 추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제 이제 고점 쪽에 있는 종목들 보면 뭐 테슬라, 애플이 빠졌기 때문에 고점 종목들 보면 뭐 배터리 관련주, 뭐 LG 화학이라든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이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추가로 연장할지에 대한 발표 부분이 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수도권의 강화된 거리두기를 모레 종료할지 더 연장할지를 두고 논의한다. 그래서 이날 오전 11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시네요. 코로나19 정례 브리핑 때 논의 결과를 발표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신규 확진자 수와 집단 감염 분포증을 토대로 2.5단계 종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95명으로 8월 17일 197명 이후 17일 만에 다시 100명대로 돌아왔다. 하지만 정부 목표는 1일 신규 확진자 수를 100명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고, 이번 달 말 추석 연휴가 예정된 만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추석 연휴 때 저는 집단 감염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 수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밀집 인원들도 많고 민족 대이동을 하는데,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작년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는 분들이 훨씬 더 많겠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자동차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인원들이 대이동을 하게 되면은 차량이 너무나 많이 막힐 거고,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죠? 아무래도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점검, 뭐 휴게소 그리고 뭐 블랙박스 이런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호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찾아보고 좀 이제 추석 전후까지 이제 오버나잇으로 하는 거를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주도주 섹터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계속 필요하고 당연한 거니까 이거는. 그리고 최근 조정받은 언택트들, 교육 관련주들, 비대면 관심주들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고는 하지만은 언제 이게 이런 거는 상황이 뒤집힐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통계 보고 아 다행이다 굳이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 아직 2.5단계를 뭐 시행 중에 있고 이게 뭐 2.5단계가 지속 여부가 되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다시 뭐 1단계로 내린다고 하면은 이거 굉장히 또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밑에를 한번 보면은 10일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고 있다고 하고 태풍 영향으로 6일부터 비가 올 예정이다. 하이선은 7일 경남 통영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태풍 피해가 생각보다 너무 심하고 저희 이제 교육 수강생 한 분이 제주도에 거주하시는데 이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피해 보신 분들이 잘 피해가 많이 없고 잘 수습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거는 또 생각과는 다른 거니까 오타가 났네요. 어찌됐든 간에 특히 하이선은 한반도를 관통하는 동안 태풍 마이삭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근데 뭐 얘기가 훨씬 더 셀 거라고 뉴스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태풍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고 더 강한 태풍이 오는 거로 봐서는 태풍 관련주들의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당연히 단기적인 이슈밖에 이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가장 큰 이슈를 보면은 이제 지금 대선 레이스 시점인 이 와중에는 정치 테마주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어제 시간으로 이제 반영이 된 건데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이 언론기업인 헤럴드를 경영할 당시 사업 매각과 관련해 고발을 당했고 3일 홍 전 의원 A씨는 지난달 25일 홍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홍 전 의원이 헤럴드 경영 당시 사옥을 헐값으로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가족들에게 회사 돈을 부정 지급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건 언제까지 현재 자기만의 주장인 거예요. 이건 확정이 아니에요.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배임행령에 대한 증거나 이런 게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다시 미친 듯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제가 뭐 정확한 거는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저는 단기적인 이슈 악재일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보면은 H측에 따르면 헤럴드가 명동타워에 판 사옥을 다시 명동타워가 1년 만에 되팔아 295억에 상당한 시세 차익을 남겼는데 홍 전 의원이 실거래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건물을 팔아 헤럴드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거임. 왜 자꾸 오타가 많이 나있나. 또 홍 전 의원이 근무하지 않은 가족들을 헤럴드와 계열사 고문 등으로 등재해 임금을 부당 지급했다는 의혹도 고발 내용에 담긴 것으로 알려짐. 한편 홍 전 의원은 내년 4월 열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 그러나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홍 전 의원 영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홍 전 의원 영입 가능성에 대해 젊기만 하다고 서울시장이 될 수 있다고 보진 않고 인물만 잘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함. 어찌됐든 간에 단기적인 이슈가 발생을 해갖고 홍정욱 테마가 단기적인 악재로 시간으로 전부 다 하한가를 갖고 시간으로 이제 거론되는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세현 관련주라든지 오세훈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한가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윤석열, 안철수 등이 반사수혜로 상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제가 여기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지만 홍정욱 테마주의 배임에 대한 문제가 나온 상황이 아니므로 홍정욱 관련주는 접전 매수 기회로 보인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편입시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요거는 이제 단기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이제 중기적인 측면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다 나빠 보이지가 않고요. 근데 굳이 이제 관점을 드리면 이렇다고 하지만 이거 말고도 뭐 유승민 관련주들도 좋고 대권 에이스들은요 주목받는 거 굉장히 지금 시즌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뭐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긴 해요 사실은. 하지만 홍정호 테마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했던 부분이고 이게 배임 횡령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정이 난 것도 없고 증거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시세가 단기 급락하고 다시 크게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부 차원에서 조금 한번 보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그 9월 4일 증시 전망 금요일이죠. 금요일장인데 오늘 미국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해가지고 오늘 단기적으로 시장이 하락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이럴 때일수록 정치 테마주가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는 시즌이기 때문에 오늘 피해가 모쪼록 없고 관리 잘 하셔가지고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